ROE에 대한 개념 정리. ROE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워런 버핏도 얘기했던 거예요. ROE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기업은 좀 내가 비싼 권리금 주고도 살만하네요. 저는 역으로 역발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경알못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있는 오윤혜의 경제유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불리 여의도 핵인싸 우리 연부장님께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잠깐 복습해보면 그 기업의 기본, 근본, 주력인 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ROE에 대한 개념 정리. ROE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사실 워런 버핏도 얘기했던 거예요. ROE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뭐의 약자 이런 거 알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ROE는 내가 뭐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냥 투자를 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1억 가지고 치킨집을 이제 개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익이든 손해든 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딱 지났어요.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1억 가지고 내가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몇 프로죠? 얼마? 20%. 20%죠. 네. 그게 ROE예요. 그게 ROE예요. 별게 아니고 1년 동안의 순이익이라고 봐야 돼요. 순이익?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재무제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용어는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자본은 내 돈이잖아요. 네. 내가 가진 돈. 네. 그리고 부채는 빌린 돈이잖아요. 네. 그 두 개 합치면 자산이잖아요.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좋아. 여러분들이 뭐 순수하게 내 돈 1억이면 자본만 있는 거예요. 자산이 그냥 자본이에요. 똑같아요. 네. 부채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부채도 갖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계좌에는. 그러니까 내가 6천만 원은 내 돈인데 4천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빌린 게 있어요. 그러면은 6천하고 4천 더하면은 내 총 자산은 1억이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6천은 내 자본, 4천만 원은 부채가 되는 거죠. 네. 기업들도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ROE는 뭐냐면 자본 있죠. 내 돈. 내 돈 가지고 얼마 벌었냐 이거예요. 부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부채 빼고 내 순수한 자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하도 뭐 암호화폐들 많이 하시니까 비트코인 많이들 하시니까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했어요. 했는데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1억 원이 다 부채였어요. 어머나.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ROE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네. 네,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ROE가 그냥 무한대라고 봐야 돼요.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돈 안 무한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ROE가 나오는 거고. 대신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1억이 있는데 내 돈이 1,000만 원이고 부채가 9천만 원. 근데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ROE가 얼마냐면 300%죠. 내가 1,000만 원을 내 돈은 1,000만 원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은 없어요, 사실은. 없다. 보통 우리가 이 ROE를 기업들을 볼 때 두 자릿수 10% 이상만 나오면 엄청 좋은 회사라 그래요. 이걸 유지만 해줘도 대단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텐데 뭐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부채 빼고 내가 가진 자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치킨집 예를 들었지만 내 돈 1억이고 부채가 1억이 있는데 2억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내 돈 1억이잖아요. 1억 가지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 벌면 20%잖아요. 20%. 그럼 굉장히 높은 수익인 건 맞아요. 절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점점 왜 어렵냐면 1억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1억 2천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본이? 내 자본이. 근데 또 2천만 원 또 벌었어요. 근데 1억 2천만 원에 그렇네. 2천만 원이면 ROE가 떨어지겠죠. 그렇네. 그죠. 이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근데도 20%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OE를 기업들 중에서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더 잘 벌어야 돼요. 계속 매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ROE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 ROE,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유지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이 기업은 검증됐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한두 해 반짝해서 돈을 잘 번 게 아니라 매년 이익을 꾸준히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OE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본은 더 늘어나요. 그런 상황에서 ROE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은 게. 진짜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단한 거구나. 시가총액 500조인 회사가 괜히 500조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홍대 주변을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또 저기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갈 거 아니에요. 네. 알아보려고. 이 집을 내가 인수하고 싶을 때 반드시 ROE를 몇 년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내가 장사를 할 때도 보통 인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ROE 계산하면 돼요. 그 자본을 얼마 정도 투입을 했는데 네. 지금 매년 얼마씩 버는지 그 수치들이 몇 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냥 1년치만 보면 안 돼요. 그렇네. 뭐 왜냐면 반짝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예를 들면 ROE가 뭐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기업은 좀 내가 비싼 권리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권리금을 이제 그 준다는 용어로 우리가 뭐 PBR이라고도 하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 되느냐. PBR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네, 배웠죠. 네, 여러분 PBR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세요. 저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난 들어도 새로워. 그러니까 그 PBR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자본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자본이 1억이 있는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2억이에요. 네. 그럼 PBR은 2배가 돼요. 그게 PBR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본 아까 PER은 네. PER은 이익 대비해서 몇 배냐 이거예요. 네. 이익.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PER 다시 한번 복수해드리면 네. PER은 회사가 1년에 100억을 벌어요. 네. 근데 시가총액 아시죠? 네. 예,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럼 100억에서 1000억이면 10배죠. 10배. 그럼 PER이 10배인 거예요. 10배. 예. 그게 PER이에요. 네. 이익 대비 시가총액 몇 배냐 이거고 PBR은 뭐냐면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 몇 배냐예요. 장부가치 이런 예, 장부가치 맞아요. 예. 그거 대비해서. 그래서 그 PBR이 어쨌든 높을수록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비싸게. 근데 ROE가 높은 기업들이 PBR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걸 권리금이라 그래요. 권리금 그냥 한 배 받는 기업이 아니라 아니 저라도 만약에 어떤 홍대에 정말 장사 잘 되는데 ROE가 5년 동안 20% 나왔어요. 그럼 비싸게 저라도 줄 거든. PBR 한 저라면 3배 정도 주고 인수할 것 같아요. 여기 홍대 주변에 권리금이 예를 들면 1억이라면 네. 내가 집을 인수한다면 2억 3억 줘도 된다는 거죠. 검증이 돼.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ROE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럼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ROE가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아직은 안 크죠. 그죠? 왜냐면 그 기업들은 왜냐면 아직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러니까 이 ROE를 평가를 하는 방법은 막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아직은 돈을 못 버는 거. 근데 ROE를 평가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을 아직 못 버는데. 네. 근데 업력이 좀 오래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계속 영업을 했던 회사들. 우리 한국도 삼성전자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매년 10% 이상의 ROE를 유지하는 거는 되게 대단한 거고. 진짜 대단하다. 뭐 LG생활건강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 LG생활건강은 60분기인가요? 60분기면 몇 년이죠, 이게? 매년 이익이 성장했어요. 단 한 분기도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LG생활건강이 뭐 만드는 회사예요? 샴푸 이런 건가? 샴푸랑 화장품. 아, 화장품. 후 아시죠? 후. 후. 네, 그거 중국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화장품 회사로 보시는 게 맞아요. LG생활건강.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사실 없어요. 찾아보면.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대신 단점이 뭐냐? 비싸요. 이미 그걸 반영을 비싸네. 해. 아, 그렇구나. 근데 비싼데도 주가 계속 올라가요. 아. 계속 이렇게 벌어주니까 검증이 돼 있다 보니까. 안전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OE가 이미 높은 기업들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게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ROE가 낮아요.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딱 지배를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시장을 개척한다든가 뭐 전기차 회사라든가. 그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ROE가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상하고 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지금 ROE가 높은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줄 거예요. 주가 면에서는 먹을 거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은 내가 배당주를 찾는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왜냐면 현금 많으니까. 근데 내가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면은 ROE가 오히려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ROE가 많이 나올 산업이 뭔지 고민해보면.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조선 회사들 주가가 요새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배 만드는 회사요? 그 회사들 적자예요. 그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그래가지고 막 유상증자하고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란다는 거는 뭐냐면 회사가 주식을 이제 새로 발행을 해요. 감사합니다. 자동 설명. 좋아요. 네네. 주식을 내가 줄 테니까 주주들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좀 빌려줘. 그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신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회사 가치가 당연히 떨어져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왜 그 현상이 발생했냐면 너무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적자니까. 근데 조선주가 근데 막 요즘에 주가 올라가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주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배를 이제 수주 받아서 건조할 거예요. 주문 받는다고? 네, 맞아요. 주문 받고 있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주문이 700%가 늘어났어요. 700%?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거를 재무제표를 딱 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수주 왜 이렇게 잘 됐는데 적자예요? 돈을 왜 못 벌어요? 근데 왜냐면 조선회사들은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60% 정도 되는 돈 있죠. 네. 그거를 나중에 배를 다 만든 다음에 선주한테 받아요. 아, 후불제구나. 아주 후불제예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배를 만들 때는 어쨌든 은행에서 빌려서 만들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1.5년이나 2년 후에는 이게 돈이... 다 이익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 되면 ROE가 엄청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OE가 너무 높은 것보다도 앞으로 1년, 2년 후에 ROE가 좋아질 게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렇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거든요, 사실은. 선반영. 예. 책에도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ROE가 높은 기업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근데 역설적으로 ROE가 꺾이면 어떡해요? 주가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신에 그 비싼 기업이 ROE가 꺾여요. 그럼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역발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ROE가 안 좋은 기업 중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뭐가 될까? 앞으로 좋아질 기업. 예.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다들 정답은 없다 하시더라고요. 정답. 네. 그 정답 있으면 뭐 그러니까 돈 다 벌었다고. 존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내일 10,000원 갈 거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늘 다 반영이 돼가지고 다 끝나요. 그렇네. 그럼 누가 돈 벌어요? 그치. 제일 먼저 산 사람은 돈 벌겠죠. 손 빠른 사람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게이머들이 돈 많이 벌겠죠. 그렇죠. 손 빠르니까. 그 주식의 속성.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누구나 알면 돈 못 벌어요.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ROE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ROE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ROE가 좋아질 기업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알림, 그다음에 좋아요. 그거 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